주역단상 두 번째 주제는 원형 이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역에 보면 여기에 나오듯이 원, 형, 이, 정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그 핵심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학자에 따라 가지고 원코, 형코, 리코, 정코 이런 경우도 이렇게 따로따로 읽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원형, 이정 이렇게 읽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역의 각 괴와 효에 보면 원과 형과 이와 정이 한꺼번에 다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원형이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형, 리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리정만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양상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형 이정이라는 저 네 글자를 핵심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놓지 않으면은 단상 첫 번째 주제에서 얘기했던 변화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우주 자연의 질서이긴 하지만 그 우주 자연의 질서를 다시 인간 사회의 변화 법칙으로 응용해서 우리가 주역을 쉽게 말해서 인간의 삶의 어떤 지침으로 이렇게 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원형 이정이 과연 뭐냐? 주역 본의, 주자가 쓴 주역 본의에 나오는 것하고 정의천이 쓴 그 역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예 원형 이정을 역동적이다. 그래서 아주 그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고민을 하고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무슨 그냥 저것을 풀이하기 위한 철학 용어다 이게 아니고, 원형 이정이라는 이 네 글자 자체가 바로 자연의 역동성, 삶의 역동성, 그다음에 자연의 순환 논리, 그리고 인간 사회의 역사 법칙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으로 보면 생애에 걸친 사업이 바로 원형 이정의 상징적인 논리로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면 주역 본의 근교에 보면 원형 이정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글자가 아주 짧지만, 원은 대야라, 대, 형은 통, 그리고 리는 의, 정은 정의 고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가지고서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 그 다음에 형, 그 다음에 리, 그 다음에 정 이렇게 얘기하면요. 보통은 이걸 갖다가 이제 한글로 어떻게 번역을 해놔 하면, 원은 이제 크다, 크고, 형은 형통하고, 만사 형통할 때, 형통하고, 리는 뭡니까? 이롭고, 정은 곧다. 이렇게 또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니,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 여러분들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무슨 말이죠? 단순하게 원은 크다 하니까 그냥 큰 거구나. 그리고 여기도 큰 대자 해놨으니까 작을 소자에 비해서는 크구나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또 형은 보통 보면 여기다 이제 그 통자까지 합쳐가지고 형통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만사 형통하듯이 모든 일이 뭡니까? 잘 돼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형통하다. 그 다음에 리는 말 그대로 이익이 된다, 이롭다. 그 다음에 정은 정숙하다 할 때 곧다. 이렇게 곧을 정자. 여성들 이름에도 뭐 옛날에는 요 발을 정자, 곧을 정자, 발을 정자로 써서 정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많이 있죠. 요즘은 물론 이제 조금 다르지만은요. 그랬을 때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확하게 쉽게 말해서 논리적으로 잘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오. 원은 대라고 했잖아요. 대를 단순하게 크다라는 말로만 표현을 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크다라는 말로만 표현을 하지 말고, 제가 이거 지우고 다시 볼게요. 크다라는 말로만 보지 말고 이 대를
크게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크게 될 가능성. 왜냐하면 원은 뒤쪽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원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하면 원은 봄이 되고 이쪽에 가면 겨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크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 처음 할 때는 조그만하지 어떻게 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무가 있더라도 조그만한 예를 은행이 있으면 은행 알이 작잖아요. 이 작은 거 씨앗이 하나 뿌려져 가지고 이 통나무 아름드리처럼 나무로 크게 돼 가지고 그 위에 은행이 많이 열리죠. 대부분 그렇게 돼 있죠. 조그마한 씨앗이 뿌려져서 나무로 자라나잖아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을 크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크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형은 통이라고 했잖아요. 통은 뭡니까? 말 그대로 통하다죠. 근데 이제 형을 계속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건 또 뭐 형통한다? 그럼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그래서 이걸 갖다가 두루 미치고 훤히 비추고 같은 말이죠. 훤히 비추어서 뭐냐? 뚫리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냐? 크게 될 원이라는 것은 돼야 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능성을 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아까 변화할 때 뭡니까? 점차로 돼가는 것처럼 두루두루 미치고 훤히 비추어 가면서 조금씩 뭡니까? 확 뚫려가지고 쭉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한번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확 뚫려 나가다. 예? 통하다는 게 바로 그런 거니까. 쭉.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처음에 어떤 씨앗이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씨앗이란 말이에요. 씨앗이 싹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이 씨앗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쭉쭉 뻗어나가다. 쭉쭉 뻗다. 그러니까 쭉쭉 뻗는 게 뭐냐? 두루 미치고 훤히 비춰주고 꿰뚫려 나가는 그게 형이다 이거죠. 형통하다는 것이. 자, 그리고 그렇게 가서 어떻게 돼 가느냐? 리는 이제 이거 보면 의라고 했단 말입니다. 의는 우리가 이롭다는 말하고 의는 이거 마땅하다는 말이거든요. 마땅하다. 이롭다는 말하고 마땅하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는 원형 이정할 때 이걸 이롭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이롭다는 말하고 마땅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롭다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이로와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이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지식을 정대할 수 있어. 그리고 내 몸에 좋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하다고 하면은 그러한 형식으로 이롭다라는 말을 잘 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분명히 그러났잖아요. 주자가. 리는 뭐라고요? 마땅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마땅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냐 하면 어떤 존재이건 간에 그 존재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그 존재가 감당해야 될, 왜냐하면 앞에 성과 명을 얘기했잖아요. 그 존재가 감당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든 간에 그것이 크거든 작든 아니면 세모가 졌든 네모꼴이 졌든 반드시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마땅하다는 것은 세모꼴로 자리해야 될 사람은 세모꼴로 자리해야 돼요. 둥글게 자리하는 사람은 둥글게 자리해야 되고 네모꼴로 자리할 사람은 네모꼴로 자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네모꼴로 자리해야 될 사람이 세모꼴로 앉아있다. 그러면 그거는 마땅하지 않은 거죠. 마땅하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원형 이정할 때 요 리는 마땅하다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요 마땅하다는 뭐냐면 자 어떤 씨앗이 발화를 해서 이것이 쭉쭉 뻗어나가가지고 나중에 가을에 뭡니까? 열매를 맺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뭐가 나요?
팥이 난다. 그러잖아요. 콩 심었는데 팥이 났다. 그러면 뭡니까?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콩을 심어서 이 콩이 뭡니까? 점점 자라가지고 굵게 될 가능성을 갖고 있어. 요 씨앗이. 그 굵게 자랄 가능성은 여기 응축된 요 씨앗 하나를, 그러니까 여기는 씨앗 하나를 크다라고 우리가 본 거예요. 엄청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될 가능성이 그 씨앗이 잎이 나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그게 뭐냐? 두루 미치고 꿰뚫린다. 쭉 나서 가을에 뭡니까? 열매를 맺잖아요. 원래 씨앗을 뿌렸던 그것이 쭉 이렇게 뻗어나서 열매를, 그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하니까 뭡니까? 그 마땅한 것을 나중에 흔히 말해서 적재적소에 쓰겠죠. 그러면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사용하게 될 때 뭡니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리를 그냥 우리가 이로울 리, 그 다음에 이익을 줄 리, 이렇게 바로 가버리면은 의미가 원래 의미를 벗어나서 뭡니까? 한 단계 뛰어넘은 말로 돼버려. 이미 적용한 걸로 나와버린단 말이다. 이 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모습을 볼 때는 이것은 마땅한 자리, 그러니까 마땅한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제대로 쓰일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정은 뭐냐? 요거 정은 정의고야라 이렇게 했습니다. 정의고야라는 것은 뭐냐? 정은 말 그대로 정의고야. 요 정의고야는 말 그대로 뭐가 됩니까? 요거는 바르게 돼. 바르다죠. 바르게 되고, 바르면서도 뭐냐? 바르게 되면서도 고니까 본디 굳게 된다. 바르게 되면서 굳다잖아. 곧다 해도 되고요. 곧다. 바르게 되면서 뭐냐? 단단하게 정돈되는 상태예요. 바르면서도 곧다. 이거는 뭐냐면 정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단하게 정돈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씨앗을 갖고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원, 형, 이, 정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주 쉽게 보면 이렇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조그마한 이런 여기서 씨앗을 뿌렸어요. 그럼 이 씨앗은 뭐냐면 나중에 저 씨앗이 동일한 씨앗을 하나 뿌렸는데 예를 들어 콩이라면 콩이 수백 알로 달릴 만큼 자라날 수 있죠. 그럼 이 씨앗을 뿌려가지고 형은 뭐냐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렇게 무성하게 이렇게 가지가 막 나고 여기 이제 콩도 막 이렇게 막 달리게 줄 이런 형식으로 막 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는 뭐냐면 이것이 다시 요 씨앗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 씨앗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해예요. 마땅하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 마땅하게 나온 것은 나중에 쓰여질 때 이롭고 정은 뭐냐면 요 마땅한 게 다시 바르고 곧다가 됐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시 내년에 심어질 어떤 씨앗으로 이 중에서 일부는 먹고 일부는 써야지고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뽑아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정돈되는 거. 이런 형태가 원형 이정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늘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이거는 크게 될 거야. 뭐 어떤 성경의 말씀인가요?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죠. 시작은 미미했으나 뭐 나중에 창대하게 되리라, 크게 되리라 이런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처음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그 가능성을 보고서 점점 키워나가면서 미래 비전도 보고 그런 것들이 뭐냐 형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해 나가는 소통돼 나가는 거. 그리고는 어느 정도 단위치별로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원래 원의 단계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쭉 나갔는데 보니까 뭐가 좀 되어가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어간다는 게 뭐예요? 마땅하다는 거지. 당연히 그렇게 되구나. 마땅하다는 거지. 마땅하게 된 다음에는 뭡니까? 이걸 갖다가 한 번 더 여기 정의고 했을 때 더 정확한 방향으로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정각까지 가서 다시 이렇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의 순환, 어떻게 보면 반복이라고, 단순 반복이 아니고 순환 반복. 요새 말하면 끊임없이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계속 이렇게 일어나면서 마치 해와 달이
해와 달이 갈마드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삶이고 우주자연의 어떤 그 순환 법칙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원형이정은 바로 그래서 원형이정을 간단하게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그다음에 곧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각각 나열이 되어가지고 이 뭔 소린지 잘 안 들어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정을 아예 이렇게 크게 될 가능성을 거쳐서 그것이 점점 쭉쭉 뻗어나가 두루 미치고 훤하게 비추고 어떤 이렇게 꿰뚫어 나가는 것을 형이라고 했을 때 소통된다, 통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는 뭐냐 이롭다라는 말보다는 이게 마땅하게 자리 잡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정은 좀 더 바르게 되어 가지고 굳어지면서 단단해지는 어떤 정돈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원형이정이 보다 더 그 주역을 이해하거나 우주 자연의 법칙이나 인간 삶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좀 더 자세한 생각은 원형이정에 대한 정의천의 그 역전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상 그 일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원형이정을 이 정의천은 그러니까 여기에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의천의 경우는 이 원형이정을 네 가지 덕으로 보고 훨씬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원형이정이 왜 단순하게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곧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 아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면 원형이정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죠? 원형이정을 뭐라 그러느냐? 위지사덕이라. 이 원형이정을 네 가지 덕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원형이정이니까 당연히 뭡니까? 원이고 형이고 리고 정이니까 네 가지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가 보통 할 때 덕이라는 말이 나오면 상당히 이제 이 번역을 못하고 우리가 이러죠. 이걸 갖다가 큰 덕 한자로 하면은 혹은 덕덕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서 덕망이다 혹은 뭐 우리가 덕성이다 도덕이다 이렇게 할 때 이 덕이잖아요. 이 덕자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이 덕자는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덕자는 제가 좀 발음이 잘 안 되집니다만은 이 덕자는 이게 어따잖아요. 어따라는 말하고 동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에서 성명이라든가 다른 보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 어따라는 말을 많이 썼죠. 어따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처음부터 갖고 왔는 고유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얻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취득하거나 쟁취하는 것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는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이미 뭡니까? 얻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형체로 드러나고 보이지는 않지만 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얻어진 것이 이미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은 바로 얻어진 게 누구나 갖고 있는 원천적인 원초적인 그 무엇이에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덕이 없어서 그런 큰 일은 내가 못해. 내가 인격이 좀 덕이 모자라 가지고 내가 참 그런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구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기가 타고난 고유한 쉽게 말해서 특성 혹은 성격 다른 말로 하면 품성 이것은 다 갖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럴 수는 있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아니면은 진짜 타고날 때부터 덕성이
규모가 조금 크다. 수치로 나타내면 예를 들어서 IQ가 좀 높다.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갖고 있는 양이나 크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작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당신은 덕이 있고 나는 덕이 없어. 그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금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정도가 규모가 작거나 그럴 수는 있죠. 나는 없고 너는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위험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덕을 갖고 있고 너는 없기 때문에 너는 무시당해도 돼. 배척당해도 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인식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의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과 형과 이와 정은 네 개잖아요. 원형, 이정. 네 가지니까 이거는 뭐냐? 네 개의 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개의 덕이다. 네 가지의 특성이다. 혹은 네 가지의 성격이다. 아니면 네 가지의 본질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뭐냐? 원형, 이정을 새롭게 이제 풀이를 합니다. 저 풀이를 잘 보면, 이게 이 원이 단순하게 크다. 형이 형통하다. 그것보다 훨씬 쉽게 이 자연의 원리라든가 인간 사회의 법칙을 규명할 수 있는 용어들이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원자, 원형이전은 네 가지 덕이라 원부터 설명하는 거죠. 원이라는 거는 뭐냐? 만물지시.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 원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만물이가 모든 존재의 뭐라고요? 시작이에요. 처음이라고. 모든 존재의 원은 시작. 다시 여기다 이제 보겠습니다. 이 원은 뭐냐면, 이 원은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이라고요. 이렇게 됩니다. 시작.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은 뭐냐? 형자 만물지 장이라. 형은 뭐냐? 형은 만물의 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또 쓸게요. 그러면 형은 뭐냐? 형은 만물의 장. 장은 길다가 아니고요. 장은 길다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자라나네, 자람. 우리 성장하잖아요. 자라나는 거죠. 자라날 때 어떻습니까? 쭉쭉 뻗어나가죠. 우리 어린아이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 단계로 사람의 몸집이 불어날 때 어떻습니까?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폭풍 성장을 하죠. 그게 뭐냐? 쭉쭉 뻗어나가고 두루두루 미치고 확 인생에서 꿰뚫어 나가는 거예요. 장입니다. 장. 그 다음에 리자 봅시다. 리자 만물지수. 리자는 뭐냐면 만물이 어떻게 돼가는 거? 다시 말하면 만물이 완수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드디어 숫자잖아요. 자, 그럼 이거는 이제 원형 리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수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수는 자란 과정이죠. 드디어니까 뭐냐 하면 이제 무언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 되어 간다는 것이 뭐냐? 마땅한 자리에 앉는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래서 그걸 이롭다고 설명을 하면 풀이가 점점 말이 뒤틀리고 꼬여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주어 수로 관계가 안 맞아요. 주역을 번역하다 보면. 자, 그 다음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정자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원형 이정할 때 정자는 만물지성이라. 자, 이게 딱 했다. 만물의 뭐라고 했느냐? 만물의 성이라고 했다고. 그러면 원형 이정은, 다시 노란 글씨로 했어요. 원형 이정은 뭐가 되느냐? 저기 보면 성 이렇게 된다고요. 이룸이잖아요. 이루어진 성이 이루어진 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느냐? 곧고, 바르고,
곧따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정리정돈이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쭉 정확하게 되어가지고 쭉 단단하게 굳어져가고 정돈되는 상태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면 원형이정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원형이정은 시작 단계에서 뭔가 씨앗이 자라나던 뭐 어떤 동물의 새끼를 낳았던 간에 그 시작 단계에서 점점 자라나서 무언 과정을 거쳐서 되어가면서 완성되는 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 이정은 하나의 단위체가 시작에서 종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가는 생명의 그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놨잖아요. 생애에 걸친 사업이다. 생애에 걸친 사업으로 보면은 만약 사람이 100세를 산다고 하면 25년까지 0세에서 25세까지는 원의 단계에 해당되고 25세에서 50세 정도까지는 뭡니까? 형의 단계. 50세에서 75세 정도까지는 리의 단계. 75세부터 100세까지는 정의 단계. 이런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또 여러 개로 또 쪼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생의 주기를, 생애 주기를 5개 정도로 나눈다. 이렇게 했을 때는 100세를 산다고 가정하면 20년 단위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0세부터 5세까지는 원에 해당되고, 5세부터 10세까지는 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11세부터 15세까지는 리에 해당되고 15세부터 20세까지는 정에 해당되고 그러면 또다시 원으로 돌아가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순환의 논리죠.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질적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거치냐는 데 대한 역의 논리를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형 이정했을 때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원형 이정했을 때 원은 크고, 그 다음에 형은 형통하고, 그 다음에, 리는 이롭고, 그죠? 그 다음에 정은 곧다. 이렇게 해놓은 것하고, 여기서 시, 장, 수, 성 했을 때, 처음 시작 단계에서 모든 존재의 시작 단계에서 성장하는 단계를 거쳐가지고 무언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이루어졌다. 이거는 전혀 뭡니까? 이 논리하고 맥락이. 이거는 부드럽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부드럽죠. 이걸 갖다가 정의천이라는 분이 이렇게 잘 우리에게 알려줬다면 여기까지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이 논리가. 그러니까 딱 보면 4가지 덕은 뭐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덕이 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라나는 단계에서, 부여되는 덕이 형이에요. 형통하다 할 때 형. 그 다음에, 조금 커가지고, 뭔가, 마무리되고, 뭔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에 가서는 수예요. 수의 단계에 가서는 부여되는 게 리예요. 이롭다는. 그 다음에 만물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단계에 가서 부여되는 덕이 정이에요. 그래서 4가지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만물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 어떤 방식으로 논리적 맥락을 이어가는가, 그렇게 이제 원형이정을 또 해놓고요. 이 원형이정을 또 다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또 아래쪽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을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만물지 시에서, 만물지 장, 만물지 수, 만물지 승에서, 여기서 또 다시 끊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되죠. 수, 사의 변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형 이정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시작 단계에서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뭐냐. 수, 사는 뭐냐면, 일에 따라서 뭡니까? 바뀐다. 이걸 잘 보면 요거 변인 것이지 이게 여러분들 화가 아니죠. 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변과 화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쭉 보시면은. 그래서 화가 아니고 일에 따라 가지고 바뀌다. 변은 앞에서 화는 화학적 변화지만 변은 물리적 변화라 그랬단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화로 가는 거.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바뀌는 게 뭐냐? 점차로 되어가는 거예요.
절대 있잖아요. 무슨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도노, 돈수,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도노, 단박, 확 깨달음 해서 한꺼번에 확 된다. 그런 건 주역에서는 설정하지 않습니다. 변은 점차적으로 쭉 되어 가다가 어느 일정한 지점에 가면은 뭔가 확 바뀌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물극필반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말을 쓰냐면 어떤 사물이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그럼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되돌아온다. 이런 말을 써요. 주역에 이제 나와요. 물극필반. 혹은 물궁필반. 이렇게도 얘기하고, 물국적반.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면,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나 일에 따라서 바뀌어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에 따라서 바뀌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또 잘 봐야 되죠. 여기 사자는 말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일이라고 하는데, 일은 일삼다예요. 일삼다는 말은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저의 일이에요. 일삼는 거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연구하고, 강의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제 일이 일삼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저는 뭐가 됩니까? 마땅한 사람이 돼요. 내가 맡은 본분을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골프 선수도 아닌데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 연구하지 않고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지도 않고 제가 만약에 뭐 골프 선수들 비슷하게 골프를 치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것처럼 영업행위를 하러 다닌다든가 그러면 마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까 이롭다는 마땅할 리자가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전체 다가.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전체 다가. 그랬을 때 그냥 마땅한 일에 따라서 바뀌어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래 일을 하니까 그냥 뭐 아무 일이나 그게 아니에요. 일 삼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반대적에는 마땅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합당하냐 또는 이치에 맞느냐 정당하냐 상식적이냐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생님이라면 상식적으로 뭘 해야 되나요? 교육자니까 교육을 해야 되죠. 기업가라면 상식적으로 뭘 해야 되나요? 영업이익을 남겨서 회사와 사회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되죠. 정치인이라면 상식적으로 마땅히 뭘 해야 되나요?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을 펼쳐야 되겠죠. 근데 그것에서 벗어나면 마땅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마땅하지 않다는 건 그것에서 벗어나면 자기 일을 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걸 수사이변이라고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사가 아니고 때도 나오고 수시도 나와요. 그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일에 따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제 역할과 기능은 이것인데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서 일을 삼게 되면 이것이 내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몰상식하게 되거나 불합리하게 되거나 정당하지 않는 부정적 차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보기 위해서 여기서 일 삼는 것, 무엇을 일 삼는 것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일 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그것을 지속 가능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때 바꾸어서 하느냐, 그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기회주의자가 돼서 일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 뒤에 보면 고로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원형 이정에 대해서 관계망을 설정을 해서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로. 그렇기 때문에 원은 뭐냐? 원은 전위선대 했단 말이야.
오로지, 전자는 이제 오로지 전자란 말이에요. 저는. 그죠? 원은 오로지 전자, 오로지 선되니까 좋고 크게 되는 일. 선은 굿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 굿이거든요. 굿. 좋고 크게 될 가능성 있는 그런 게 된다 이 말이죠. 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일삼거나 어떤 것을 씨앗을 뿌리거나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은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하고서 크게 만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됐잖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크게 되어갈 가능성. 이거죠. 여기서 되어간다는 거, 점차적으로 되어간다는 거 또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이것이. 이거 변이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점차적으로 크게, 좋은 것이 점차적으로 크게 되어 갈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 원이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형은 이제 빠졌고요. 형은 이제 또 나중에. 리는 뭐냐? 리는 보자고요. 리는 이익이 된다. 이롭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 많은 한글 번역본에서 돼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요. 주어 정고라고 했습니다. 주는 뭡니까? 주는 주체가 된다거나, 혹은 중심이 되어준다거나, 혹은 기준이 되어준다거나, 그죠? 혹은 붙들어주는 게 되어준다거나,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 나오잖아요. 정고. 정고는 뭐냐? 바르고 굳은 것. 요게 바로 앞에서 뭐였어요? 정이었죠. 정이었잖아요. 그죠? 바르고 굳게 해주는 것의 중심이 되는 것, 혹은 주체가 되는 것, 기준이 되는 것, 붙들어주는 게 뭐냐? 리단 말입니다. 원형 리정 했을 때에. 그럼 이거 이제 다시 보자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림을 그리면, 원, 형, 리, 정. 한글로 제가 써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잘 보면, 원은 좋은 것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것, 오로지 크게 될 수 있는 그걸 얘기해. 그리고 리는 뭐냐? 바르고 곱게 되는 것의 중심,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뒤에 보면 정의 체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죠. 형의 체가 되고 정의 체가 돼, 이게. 그러니까 형정의 체가, 그러거나 각칭기사. 그러면 제각기 그 일을 칭한다. 아까 일 삼는다고 앞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수사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처음에 크게 되고 아주 그 다음에 좀 선하게 될, 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착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형이니까 뭡니까? 이걸 갖다가 펼치겠죠. 펼쳐나간단 말입니다. 펼치다. 이렇게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요것을 펼쳐나가게 된 가능성의 어떻게 주체, 본체가 요 사이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이것의 체가 되고, 그 다음 형의 체가 이게 되고, 그 다음 정도 마찬가지. 정도, 요거는 이제 펼쳐나가고,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마땅하다 그랬잖아요. 마땅. 요거는 뭐라 그러나요? 요거는 올바르고 곧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르고 곱게 되는 게 뭐냐? 마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두 개는 늘 붙여서 같이 가고, 이것이 주체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몸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정지체 각칭기사. 그러니까 이거 제각기 뭐냐? 그 일에 따라가지고 일컫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가 나와? 일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영역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하게, 정확하게, 나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일삼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그리고 일삼고 있는 것이 정확해지고, 그것이 마땅해지고, 그것이 나중에 바르게 합리적으로 정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 체계를 끊임없이 계속 붙여가지고 연관지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덕이라는 게 뭐였죠?
원형, 이정을 사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덕 네 가지 덕의 의미가, 뜻이 광의 대이다. 광의 대는 넓고도 크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넓고도 크구나 하니까 그냥 저 원형 이정의 의미가, 뜻이 말이에요. 원형 이정이 갖고 있는 개념이, 저 용어에 담긴 어떤 용어가 품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범위가 넓고 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광의 대의는 요새 말로 하면 정말 중요하네.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원형 이정이라는 저 네 글자 안에 주역이 갖고 있는 원리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쉽게 말해서 아주 그 반짝반짝이는 뭡니까? 샹드리제처럼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거죠.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 혹은 못하고 있다, 실수를 했다, 잘못을 했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남들보다 탁월하게 성취를 했다. 그때 지나치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수사. 내가 일 삼는 것에 따라서 뭡니까? 점차로 바뀌어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각각 제각기 그 일을 지칭하면서 나의 삶을 정돈해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주역이라는 역의 논리가 원형 이정이라는 저 네 가지 덕을 통해서 던지는, 인간 사회에 던지는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변주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점을 본다, 주역서는 결국은 점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점을 본다 그랬을 때, 길흉 했을 때 무조건 길하다, 혹은 무조건 흉하다,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 물론 길하다, 흉하다 있지만 길하다는 것 속에 뭐냐? 이미 흉하다는 싹이 트고 있고, 흉하다는 것 속에 길할 가능성이나 희망이 이미 보입니다. 왜? 원형 이정에 끊임없는 지속적인 역동적인 움직임이 이 우주 자연과 인간 사회에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기 갖고 있는 해석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자나 정의천의 글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아주 작은 일부분에 속해요. 이것 이외에 다양한 비유를 든다거나 해서 번역을 하거나 설명을 해놓은 훌륭한 그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훨씬 더 이 원형 이정의 논리를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